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주는 청약보다 상장 일정이 더 많은 한 주죠. 17일에는 T3 엔터테인먼트와 TFE가 동시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일 내일 아니고요. 17일입니다. 제가 내일은 하루 종일 외부 일정이 잡혀 있어서 미리 업로드하는 거예요. 자, 먼저 T3 엔터부터 상장일 체크 포인트를 같이 짚어볼게요. 우선 우리사주 미달과 기관 투자자 미납이 없었습니다. 특히 T3에 우리사주 미달이 없는 거 의미를 조금 둘만한데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됐던 금액이 약 29.7억 원 정도로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미달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달이 전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다 소화됐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 때 4.03%에서 11.07%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배 이상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의미 있게 높은 수치까지는 아닙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해 보면 1949만 6,568주 31.58%에서 29.73%로 소폭 감소하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33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는 했네요. 네,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 투자자가 41.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기존 주주가 28.03%, 일반 청약자 21.80% 순서입니다. 기관들이 근데 공모가에 냅다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T3 엔터의 기존 주주는 누구냐? 대부분이 소액 주주들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소액 주주들의 매수 단가를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을 참고하자면 현재가는 2,950원인데 이게 사상 최저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사이트 내 매물을 집계해서 38 커뮤니케이션 측이 산출한 가격이거든요. 매수와 매도 호가를 집계내서 요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성사됐겠구나 라고 추정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는데 아무튼 요 정도 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 1,700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상장일에 추가로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는 먼저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 가격은 1,575원, 전환 가능 주식 수는 25만 3,968주로 비중이 다행히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모가와 괴리율이 7.9%로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막 공모가 근처에서 매도 물량으로 다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는데요. 행사 가격이 1,000원이고 전량 행사 기간이 도래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사주 조합 미달이 없는 거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종 확약 비율은 11.07%로 수요 예측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지긴 했지만 막 크게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9.73%, 기존 주주 비율 8.33% 존재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전환사채와 스톡옵션 물량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331억 원 정도, 가벼운 편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조건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좋은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괜찮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정도인 거죠. 자, 그러면 조건이 비슷했던 공모주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유통 가능 금액 300억 원대 종목들을 데려왔고요. 보시면 DTN CRO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T3 엔터처럼 절대적인 공모가 수준이 낮았던 종목은 샤페론이거든요. 물론 기존 주주 비율이나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 등등등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줬겠지만 우선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면서 가벼웠던 샤페론은 고가 기준 132%까지 찍어줬었다는 거. T3도 이런 궤적을 좀 따라가 줬으면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공모가 10,000원 미만이었던 종목들의 최근 성과를 한번 보면요. 플라즈맵, 핀텔, 샤페론, OSP 전부 다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플라즈맵이나 핀텔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공모가 메리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줬었어요. 게다가 플라즈맵은 조건이 안 좋은 쪽에 속하죠. 손실 가능성도 걱정을 해야 될 만큼. 그럼에도 수익 구간을 줬다는 거. 기본적으로 10,000원 미만의 공모주들은요. 수급이 좀 잘 붙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T3는 무려 1,700원이잖아요, 공모가가.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2,000원 미만이었던 공모주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2014년까지만 찾아봤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밖에 에이펙트, 국일신동, 한국정보인증 요 정도 일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아주아이비 투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익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6개 종목 중에서 3개는 10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T3도 이런 성과를 좀 따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T3는 이론적인 주가를 계산해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되거든요. 특히 요즘 게임주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적용퍼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었어요.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 147억 원에 유사 기업의 평균퍼 17.85배를 곱하면 평가시가총액은 2,624억 원,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3,767원이 나옵니다. 공모가 1,700원 대비해서 플러스 121%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조금 더 높았던 측면이 있었죠.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또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적정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 수준도 높고 또 기존의 2,000원보다 싼 가격의 공모주들의 성과도 좋았고 또 장외에서 거래 성사되는 가격이 3,000원대임을 감안하면 목표 수익률은 70% 혹은 그 이상을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 공모주에 대한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50%에서 한 70% 정도를 잡고 개인적으로 대응해 볼 예정입니다. 또 TFE와 상장일이 겹친다는 단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TFE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죠. 우리 사주 미달 없었고요. 기관 미납도 없었습니다. TFE도 우리 사주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2천만 원 정도. 아주 부담이 없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다 소화를 시켰네요. 근데 TFE는 일반 투자자들 쪽에서 미달이 나왔습니다. 보통 청약 경쟁률이 저조해서 균등 배정 수량이 10주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미달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 미달분은 추가 청약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넘어가서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0.89%까지 잡혔네요.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T3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죠. 둘 다 비슷하고요. 적용해서 계산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1.16%. 원래 22.91%로 낮은 편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도 1.56%로 낮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253억 원,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하죠. 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여기는 기존 주주의 비율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그 다음 기존 주주 순서입니다. 네, 여기까지 조건만 정리를 해보면 확약 비율은 10.89%, 아주 낮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높지도 않은 수준이고요. 유통 가능 물량 21.16%, 기존 주주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253억 원, 200억 원대라는 게 장점이겠고요. 그래서 조건만 놓고 따져본다면 사실 T3보다 조건은 조금 더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최근 상장한 200억 원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산돌, 핀텔, OSP, 이노룰스, 모델솔루션 정도가 있는데요.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부 다 수익 구간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주가도 계산을 해보면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 100억 원 기준 주당 평가가액은 13,24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26% 수준. 그래서 TFE도요. 사실 단독 상장이었다고 하면 손실을 막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시 상장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T3와 TFE는 스펙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는 공모주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좀 스펙이 비슷했던 동시 상장 사례들을 참고해 봤습니다. 모델솔루션과 이노룰스, 스코넷과 이지트로닉스, 지오엘리먼트와 ITI즈 정도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상장일의 두 종목 모두 수익 구간을 주기는 했어요. 특히 둘 다 굉장히 가벼운 경우 지오엘리먼트와 ITI즈처럼 둘 다 따상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일 수급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모델솔루션과 이노루스처럼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수급이 분산되면서.
그래서 수익이 나오기는 했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었죠. 기대치에 완전히 못 미치는. 그래서 T3와 TFE도 서로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T3 엔터가 굉장히 그 절대적인 공모가 수준이 싸기 때문에 장 초반 수급이 쫙 쏠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T3가 높아진 가격 수준이 유지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디션 게임 하나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수급이 쫙 몰렸다가 TFE로 그 다음에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당일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TFE가 장 초반에 공모가를 하회한다면 조금은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주가는 절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당일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겠고요. 이렇게 큰 틀만 짜놓고 상장일에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남은 오후 시간도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